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좀 앞에 부분들 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요거 이제 교환 보시면 되고 또 이론 설명할 때는 책을 보시면 돼요. 자, 먼저 1페이지에서 중개대상물 먼저 이제 문제를 뭐 쉬운 것들은 풀어보면서 정리를 하고 이론 설명이 필요한 건 좀 책을 같이 보고. 자, 일단 1번 문제 보시면 영업용 건물이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이거 아닌 거죠. 이거 권리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거는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권리금, 돈이잖아요. 돈은 그 5가지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고. 2호는 뭐냐면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지위가 권리예요. 택지가 토지잖아.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세 글자로 대토권.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대토권은 토지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죠. 일단 중개대상물 5가지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권리금 안 된다. 대토권 안 된다. 그럼 이제 토지 건물에 속하면 그때는 국유사유 판단하는 거. 토지 건물에 속하면. 그래서 3번 미등기인데 건축물이에요. 미등기인데 건축물. 누구 거? 내 거. 미등기 무허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국유 사유 중요하고 내 거다. 사유 된다. 미등기 무허가 상관없다고. 내 거다. 토지 건물은 국유 사유 판단하는 거. 4번도 2번 나왔다고 시험에. 가압류가 된 토지. 가압류 뭔지 모르셔도 돼. 채권자가 내가 빚을 안 갚으니까 가압류란 거예요. 누구 거? 내 거라고. 내 거 된다. 사유 가처분 됐대요. 상관없다고. 내 거. 사유 소유권을 빼앗기는 건 공용 수용 된 토지. 그게 이제 공용 수용된 게 국유. 그건 안 되는 거고. 다른 건 다 사유. 5번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미채굴의 광물. 토지로 볼 수 있죠?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토지. 누구 거? 국가 거. 내 땅에 석탄 구리가 있어도 이거는 국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미채굴의 광물은 국유. 이게 캐내면 동산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캐내면 동산이니까. 얘네들은 쉬운 거. 이제 5번부터는 요거죠. 칠판 보시면 우리 스마트 교재 13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30년 전에 입주자 공고를 보고서 청약을 넣어요. 당첨될 때 그냥 당첨되는 게 있고 동호수가 특정되고 당첨되는 게 있고 당첨되면 당첨권. 같은 말은 입주권이에요. 입주권, 당첨권. 당첨이 된 거예요. 그냥 당첨됐고 동호수가 특정되고 당첨됐고. 자, 그냥 당첨된 거는 일단 추첨을 통해서 동호수를 특정을 시켜요. 추첨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동호수가 특정되면 그 다음에 분양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분양계약이 매매계약 1번 타자 처음 파는 거. 얘는 동호수가 특정돼야 돼요. 그래야 분양 대금 결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계약하는 거니까. 얘는 이미 동호수가 특정됐으니까 바로 가서 분양계약 체결하면 되고.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는데 분양계약 체결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호수가 특정되고 분양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을 분양권 이렇게 불러요. 분양계약 체결한 다음을. 분양계약 체결 안 했으면 입주권. 체결한 다음에는 분양권. 그런데 중개대상물은 이 분양계약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동호수 특정으로 판단해요. 동호수가 특정되면 되는 거. 동호수가 특정 안 됐으면 안 되는 거. 그럼 이제 분양권은요. 동호수가 특정된 거.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 동호수가 특정된 거.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에서 분양계약 체결했고 그 다음이 분양권이니까 분양권은 동호수가 특정된 거니까 되는 거다. 동호수가 특정됐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입주권이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동호수가 특정이 안 돼서 안 되는 거고. 밑에 거는 입주권이지만 동호수가 특정됐으니까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쉽게 나오면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입주권 이렇게 나와요. 아무도 안 틀린다고. 근데 이제 같은 말
동호수가 특정 안 된 걸 판례가 분양 예정자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분양 예정자 요 말을 보고선 눈치를 채야 돼. 분양 예정자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동호수가 특정이 된 건 추상적인 거예요? 구체화가 된 거야? 구체화가 된 거죠. 구체화된. 이런 단어 보고 눈치를 채야 된다. 입주권은 종류가 두 가지니까. 근데 이제 분양권은 종류가 한 가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분양권은 그냥 중개대상물. 동호수가 특정된 거니까. 그리고 분양계약이 체결이 안 됐대요. 미분양. 분양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미 건축은 완료가 됐어요. 다 지었어. 미분양 상태로 다 지은 거예요. 이거는 되는 거죠. 현존하는 건축물. 다 지은 거는 그냥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동호수 특정을 따지고 뭐 이런 거는 건축이 완료가 안 됐을 때 그런 거지. 얘는 지금 건축이 완료가 됐잖아요. 현존하는 건축물이니까 당연히 되는 거다. 이것들.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6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선 입주권이니까 그냥 X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입주권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동호수가 특정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뭐가 키워드? 그렇죠. 분양 예정자. 분양 예정자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다. 그래서 안 되는 거지. 분양 예정자 요 단어 보고 눈치를 채야 된다고. 7번은 동호수가 특정돼서 분양계약 체결됐대요. 동호수가 특정됐대. 분양권은 종류가 한 가지잖아요. 그냥 되는 거지.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이제 용어이정인데 용어이정에서 세 가지가 필수였어요. 중개업, 그리고 공인중개사, 개공. 중개업은 필수로 외우고 있어야 돼. 중개업 보면 다른 사람 의뢰가 있어야 되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우리 책 18페이지에 있죠. 다른 사람 의뢰는 일방만 의뢰가 있어도 상관이 없죠. 거의 대부분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매도 의뢰만 받고 이렇게 해도 중개업 된다고. 그리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가 요건이죠. 보수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런 경우 받지 않고 요구 약속만 했어요. 중개업 아니다. 안 받았잖아. 현실적으로 받아야죠. 받고. 안 받았으면 중개업 아니다.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계속적 반복적 영업적으로 여러 번 하는 거 어떻게 판단? 객관적 판단. 제가 판단 기준은 고민할 필요 없다 그랬어. 무조건 다 객관적 판단.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주관적인 의사, 생각은 무시하고 객관적 판단이다. 왜 그렇다고요? 객관식 시험이라고 우리. 객관식 시험이니까 객관적 판단. 판단 기준은 객관적 판단.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중개를 한 번 했어도 나눠보라고. 한 번 했는데 간판을 걸고 한 번 한 거예요. 간판을 걸고. 이거는 겉모습을 보면 간판이 걸려 있잖아요. 중개사무소 간판이. 업으로 하는 거지. 그냥 한 번 했을 때 걸린 거지 그냥. 근데 어쩌다가 우연히 일을 했다. 이거는 업으로 한 게 아닌 거지. 우연히 한 거는. 이런 식으로 나눠봐야 된다. 중개를 한 번 했을 때. 자, 문제를 풀어보면 중개업 다른 사람 의뢰해서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틀렸죠. 보수가 요건이라고.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 무상의 중개업 이런 건 불가능하다고. 보수가 요건인데 무상의 중개업 그거 헛소리 하고 다니는 거야. 그 입을 찢어야 돼. 그 헛소리 하고 다니면. 2번 반복, 계속성,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임야 매매를 중개하고 보수받았어요. 이거는 억울한 게 아니잖아. 우연히 일회 중개한 건 억울한 게 아니다. 반복, 계속성, 영업성이 없잖아. 억울한 게 아니다. 쉬운 거고. 그 다음 3번은 이제 소공중개보조원인데 소공은 자격증 있는 직원,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는 직원이었어요. 소공중개보조원은. 그래서 법인에서 특히 문제가 되니까 제가 법인에서 대표자가 있고 자격증이 있는 임원 이사급, 사원도 이사급, 임원 이사급, 사원 이사급. 이제 더 이상 질문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아신 거야. 사원 이사급이다. 직원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자격증이 있는 직원 소공, 자격증 없는 직원 중개보조원 이렇게 있는 거죠.
얘는 자격증 있는 이사급, 얘는 자격증 없는 이사급. 그 아래에 이제 고용인, 직원이 있는 거죠. 자격증 있는 직원, 자격증 없는 직원. 직책이 달라요. 근데 이제 법에는 자격증 있는 임원 또는 사원, 소공에 포함된다. 이렇게요. 자격증 있는 이사급이 소공에 포함돼요. 이사급이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주의사항이 얘가 이렇게 소공에 포함된다고 해서 얘 직책이 이렇게 고용인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이거 아니라고. 얘의 직책은 이사급으로 결정된 거예요. 자격증 있는 이사급인 거야. 그럼 이렇게 포함시킨 이유는 하는 일이 똑같다 그 말이라고요. 얘도 소공이니까 하는 일이 똑같아요. 둘이 뭐 계약서 쓸 수 있고 보조할 수 있고 하는 거 똑같다고 하는 일이. 근데 뭐가 다르다? 직책이 다르다. 직책이. 그래서 결론 소공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얘는 이사급인 소공, 얘는 고용인인 소공. 하는 일은 똑같다. 둘 다 소공. 뭐가 다르다? 직책은 다르다. 이사급은 교체가 되면 등기소 가서 등기부 내용을 바꿔야 된다고. 등기부. 이 등기부에 기재가 돼서 고용인은 신고하면 돼요. 신고. 직책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고. 어쨌거나 소공은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문제를 풀어볼게요. 3번. 계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계공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공이다. 맞죠? 소공은 중개업무 수행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계공이 하는 걸 똑같이 다 할 수 있어. 그냥 딱 한 가지를 못해요. 경매 관련 일을 못해. 소공은 중개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할 수 있는데 경매 관련 일은 못한다. 그러니까 소공을 고용해서 경매 관련 일 시키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경매 관련 일은. 중개 보조원은 할 수 있는 일이 보조 업무만 하는 거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런 보조 업무. 소공은 할 수 없는 일을 기억해라. 경매 관련 일을 못한다. 중개 보조원은 할 수 있는 일을 기억하는 거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런 보조 업무 할 수 있는 거. 중개 보조원은. 4번 사원 이사급이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이사급은 소공이다 이렇게 하죠. 소공 종류가 두 가지. 이사급인 소공, 고용인인 소공. 얘는 이사급인 소공이잖아. 소공이 아니다가 아니라 소공이라고요. 이사급인 소공. 5번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는 직원. 공인중개사로서 아우 이거 정말 너무 치사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시험장에서 안 보여요. 이상하게 안 보여. 제 경험상 그냥 틀리고 나서 되는 핑계야. 맨날 안 보인대.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격증 없는 직원. 소공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직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중개보조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보조 업무만 하는 거고. 됐고, 어렵지 않고. 이제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는 시험 못 보는 사람 2명 기억하면 되죠. 자, 문제를 보면 1번 부정행위에 있어요. 시험보다 컨닝에서 걸리면 그 시험 무효죠. 당연히 무효. 컨닝에서 걸리면. 그리고 그 처분,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못 보게 되죠. 부정행위자가 플러스 5년. 부정행위자 5글자니까 5년. 부정행위자 5년간 시험 못 본다. 그럼 이제 2번은 자격이 취소가 됐어요.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봐요. 부정행위가 플러스 5년, 부정행위자 플러스 5년, 자격 취소는 플러스 3년. 근데 이제 기출문제는 자격 취소 3년간 시험 못 본다 이렇게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게 시험 볼 수 없다. 같은 말이에요. 기출문제를 풀면서 기출문제 표현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는 시험 볼 수 없다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게 시험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시험을 못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거잖아. 같은 말이고. 부정행위자 플러스 5년,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근데 시험 볼 수 없다. 이 말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기출문제 표현도 알고 계셔야 되고. 나머지는 다 시험 보는 거죠. 요 2명 빼고는 다 시험 볼 수 있어서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고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고
전과자도 시험 볼 수 있고 상태가 메롱이어도 시험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시험 볼 수 있다 그랬잖아. 여러분 상태가 약간 메롱이긴 하잖아. 시험 볼 수 있다 그래도. 그다음 3번 4번 자격증은 누가 주는 거죠? 시도지사가. 이거 무조건이에요. 다른 사람이 주는 경우가 없다.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한다. 국장이 시험 시행했어요. 예외. 자격증 누가 주는 거야? 시도지사.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 문제 냈네? 누가 주는 거예요? 시도지사. 무조건. 이렇게. 그다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그 자격 관련된 모든 일 처리를 해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반납 전부 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관련된 일 처리를 하는 거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X.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그리고 작년에 34회 때 정답이 뭐였다고요? 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한다. X.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증 따로 있는 거고 등록증 따로 있는 거예요. 별개로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 4번 시도지사는 합격자 발표하고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1개월이네. 그래야 올해 시험 붙으면 올해 자격증을 준다니까요. 벌써 이제 다 교부했어요. 자격증. 합격자 발표가 11월 말에 나니까 11월 말. 그러니까 이제 1개월 이내 그래야 올해 안에 다 자격증 주는 거죠. 2개월 그러면 올해 시험 붙었는데 내년에 준단 말이에요. 오매불만 그것만 좀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벌써 다 인증사항 올리고 했다고. 인스타 그런 데다 다. 여러분도 할 거잖아. 시험 붙은 다음에 그거. 근데 너무 대놓게 그렇게 하니까 좀 그렇더라. 약간 감성 있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해야 되는데 대놓고선 막 자랑하니까 좀 그렇더라. 약간 좀 비스듬하게 볼랑말랑하게 슬쩍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그래야 올해 시험 붙으면 올해 자격증 주는 거니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으로 넘어가 보면 등록에서는 무조건 문제가 나오는 게 있죠. 등록 기준이에요. 등록 기준. 특히 법인 등록 기준은 그냥 다 외우고 있어야 돼. 법인 등록 기준은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법인인 계공 이게 이제 중개법인을 말해요. 중개업하려고 만든 법인. 자, 대표자 공인중개사고 대표자 제외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이죠. 이사급들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야 돼. 그래서 이거 대표자 포함 X. 작년 정답이었다니까요. 대표자 제외 그리고 이사급들 3분의 1 이상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 그리고 계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고 이게 이제 기출지문이에요. 대표자 1명이 있고 대표자 제외하고 7명이 있대요. 이사급이. 그러면 이 대표자는 전혀 문제가 안 돼.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잖아요. 그럼 7명 중에서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인데 7 곱하기 3분의 1 약분이 안 되잖아. 나누기는 되나? 나누기도 안 돼요. 2.3333 이상. 그럼 몇 명이라고요? 오, 3명이라고. 최소 3명. 이거 2.5 미만이라고 죽여버려서 2명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람은 살려야 된다. 사람한테는 반올림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잖아. 살려야지. 이거 죽여버려서 2명 하신 분들 꽤 많았어요. 살인자야. 살려야 된다. 사람한테는 반올림 적용 안 되니까. 그래서 최소 3명이 공인중개사 하면 된다. 그런 거고. 이건 공인중개사 관련 요건. 2번은 실무교육. 실무교육은 대표자 포함해서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받는 거예요. 임원, 이사급, 사원, 이사급 전원 받을 것.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임원 또는 사원도 받을 것. 내 직책이 이사급이면 전원 받을 것. 자격증이 있건 자격증이 없건. 그러면 대표자는 왜 받아야 돼요? 대표자 포함이니까 대표자도 받아야 돼. 왜? 대표 이사니까. 대표자도 이사급이에요. 평직원이 대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급 중에서 대빵이잖아. 대표 이사라고 부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사급이니까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 거다. 이사급들 전원 받을 것. 그리고 사무소는 사용 승인이 기준이야 그랬죠. 사용 승인 받은 이후의 건물은 된다. 사용 승인 안 받았으면 안 되고, 가설 건축물 안 되고, 무허가 건물 안 되고. 근데 사용 승인 받은 이후의 건물은 되고. 그럼 질문.
사용 승인 받았는데 건축물 대장에 아직 등록은 안 했어. 중개사무소가 될 수 있다고. 사용 승인은 받았잖아. 사용 승인이 기준. 그리고 사용권도 넓게 인정돼서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리는 거. 다 된다. 사무소 요건은 개인 사무소건, 법인 사무소건, 법인이 분사무소건, 사무소 이전에서 사무소건 똑같다. 사무소 요건은 사용 승인 받은 이후의 건물 되고 사용권 넓게 인정되는 것도 똑같다. 그리고 이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 돼요. 지금 법인을 만들 때 상법상 회사를 만들든 아니면 협동조합을 만들든 상법상 회사에 주식, 유한, 유한 책임회사, 합자 한 명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5가지는 상법상 회사 그리고 협동조합, 중개협동조합을 말해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여서 안 돼. 그냥 협동조합은 되는데 이제 되는 놈들은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되는 놈들은 이렇게 6가지 되는 것들은 자본금을 확인해야 돼요. 5천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은 자본금은 법인을 처음 만들 때 필요한 돈이에요. 그게 자본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요.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으로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야.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협동조합 만들어요.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 자본금은 법인 만들 때 필요한 돈이에요. 그래서 만들었어 이제. 나 주식회사를 딱 만들었어. 5천만 원 이상으로. 보험을 따로 들어야 돼. 보험. 보험금은 4억 이상. 그러니까 자본금이랑 보험금이랑 헷갈리면 안 돼. 자본금은 법인 만들 때 필요한 돈. 그 법인이 중개업할 때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야 돼요. 보험. 가입할 때 보험금은 4억 이상이라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고. 다른 거다. 헷갈리면 안 되고. 그래서 되는 거는 자본금을 확인하고 안 되는 거 사회적 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 아닌 사단 이런 애들은 안 돼. 사단법인도 안 되고 법인 아닌 사단, 뭐 비법인 사단 이렇게 부르는데 안 돼요. 이런 거 된다 그러면 사단한다 그랬잖아. 안 된다고. 비영리라서 그래. 비영리. 안 되는 거는 그냥 바로 X. 예를 들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나왔는데 자본금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사회적 협동조합 그냥 바로 X. 안 되는 건 바로 X. 되는 것들을 자본금을 확인할 것. 안 되는 건 바로 X. 이것도 기출문제 몇 번 풀다 보면 그냥 바로 연습이 돼요. 또. 자, 이제 마지막 법인 등록 기준이 요거예요.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법인은 하는 일이 정해져 있다. 법인은. 그래서 우리가 법인인 개공, 중개법인이라 그랬어요. 중개업할 수 있고 중개업하려고 법인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야, 중개업하려고 법인 만들었으니까 중개업만 해. 다른 건 못 해. 이거 아니라고. 중개업하려고 법인 만들었는데 2번부터 7번까지 중개업이 아닌 것도 중개업과 겸업 같이 할 수 있다고요. 중개업만 해. 이건 아니거든. 중개업이 아닌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거다. 이사 도비업체를 소개하는 거는 소기업인 거지 중개업이 아니에요. 업종이 달라. 업종이. 중개업과 같이 할 수 있다고. 근데 뭐를 소개해 주는 걸. 이사업체 소개해주고 도배업체 소개해주고 소개수수료 받고 하는 거. 소개해주는 것만. 직접 하는 건 안 돼요. 이사업 X, 도배업 X, 용역업 X. 직접 하는 건 안 돼. 용역의 알선 소개해주는 것만. 소개 알선만. 분양대행 얘도 중개업은 아니에요. 업종이 달라요. 분양대행 나오면 뭘 봐야 돼요? 대상물. 주택분양대행, 상가분양대행. 분양대행 나왔다 그러면 앞에 대상물을 보라고. 주택분양대행 O, 상가분양대행 O 할 수 있다. 토지분양대행 이거 안 된다고. 토지잖아. 주택분양대행, 상가분양대행 할 수 있고. 그리고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할 수 있어요. 법조문에는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이라고 돼 있어요. 말이 다르면 다른 거예요. 임대관리라고 돼 있지 임대업이라고 돼 있지 않잖아. 35회 때 정답이라니까 이게. 임대업 X. 관리업 X. 관리대행이라고 돼 있지 관리업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임대업 안 돼요? 관리업 안 돼요? 두 개 더하면 임대관리가 되잖아. 이건 또 돼.
그러니까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돼. 뭔 차이가 있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법대로 해야지 뭐. 임대업 X, 관리업 X. 임대 관리는 되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이 짧은 것만 제끼라고. 임대업 X, 관리업 X. 세 글자. 말이 짧은 건 제껴. 말이 짧으면 건방지잖아. 제 표정도 건방져 보이잖아. 팍 때려주고 싶잖아 그냥. 임대 관리 이런 게 되는 거지. 말이 긴 게 된다. 임대 관리 돼. 관리 대행 되고. 말이 짧은 것만 제끼라고요. 임대업 X, 관리업 X. 음? 그런 거고. 사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시험에 안 나오지만 본인 건물, 다른 사람 건물 그거야. 다른 사람 건물을 관리해주고 관리를 대행해주고 다른 사람 건물 이거는 본인 건물, 본인 소유 건물에 대한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인이 자기 건물이 있는데 세 주고 세 받고 그걸 못하네. 임대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가서 관리해주는 건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까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말이 짧은 거를 제끼면 된다. 세 글자짜리들. 그다음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 컨설팅. 직접 하는 건 안 돼요. 부동산 이용업 뭔지 모르겠지만 안 돼. 부동산 이용업이 뭐예요? 저도 뭔지 모르겠어. 부동산 머리 자르는 건가? 이용? 아, 그 미용인가? 옛날엔 이용이라 그랬는데 남자들은 이용실 가고 여자들은 미장원 가고 지금 다 똑같이. 하여간 부동산 개발업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이용 개발 상담만 어떻게 하라고 상담해 주는 것만.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나대지를 어떻게 하라고 뭘 하라고 개발하라고 상담을 해줬대. 그건 되죠. 나대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개발하라고 상담을 해줬대. 그건 되는데 직접 나대지를 개발을 했대. 그건 또 안 되는 거고. 직접 개발하고 다니는 것. 어떻게 개발하라고 상담해 주는 것만 되는 거고.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 컨설팅만. 그리고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프랜차이즈업 개공을 프랜차이즈 회원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개공들을. 누구를? 개공을.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랑 개공은 다르다. 개공 등록한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다르잖아. 용어 이정의도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제 등록한 자, 자격 취득한 자. 그래서 등록을 한 개공을 대상으로 해야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경매 공매 관련 일이 있는데 경매법인이 하는 일. 경매법인은 법원 가서 입찰 서면 대신 써주고 낙찰 받으면 수수료 받고 하잖아요. 그 일을 중개법인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경매법인이 하는 일을 중개법인도 할 수 있다. 이제 법원 가서 입찰 서면 대신 써주고 낙찰 받으면 수수료 받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법인은 이렇게만 할 수 있다고. 이거 이외의 거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사업, 도배업, 임대업, 관리업, 아니면 뭐 감정평가업 그런 거 하겠대. 그럼 등록이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거를 목적으로 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외워서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이렇게 외운다고요. 이 법인 업무자를 붙여서 외웠던 이유가 법인만 그러니까. 법인만. 개인들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밖에서 보통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 공인중개사인 개공들은 개인 사업자예요. 그러면 이사업, 도배업, 임대업, 관리업 다 할 수 있어. 개인들은 이사업 할 수 있다고요. 힘이 남아 돌면 가서 이삿짐 나르시라고 주말에 가서. 도배할 수 있대요. 그러면 도배도 하면 되지 뭐. 얼마나 좋아. 내가 중개하고선 중개보수 받고 밤에 가서 도배도 내가 해주고 주말에 가서 이삿짐도 내가 날라주고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고 할 수는 있다 개인들은. 그래서 이 법인을 물어보나 개인 물어보나 잘 보셔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내용은 올해도 이 내용 물어보는 거 이거 임대업 X인 거 진짜 틀리신 분이 없어. 정말로. 근데 이제 뭐를 여러분이 헷갈려 하냐면 이거죠. 주택 분양대행 제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상가 분양대행도 되고 주택 분양대행 O 할 수 있다. 주택 분양대행 업 그러면 OX 그게 문제네. 주택 분양대행 O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주택 분양대행 업자를 붙여서 나와 시험 문제에서. 주택 분양대행 업도 된다. 되는 거에다가 업이 붙어도 그냥 되는 거예요. 이사도비업체 소개업 상관이 없어. 업은
여러 번 한다는 의미예요. 한 번 할 수 있으면 여러 번도 할 수 있는 거지. 이사업, 도비업, 임대업, 관리업은 업 때문에 X가 아니라 그냥 원래 안 되는 거야. 원래 안 되는 건 그냥 X. 근데 되는 거는 업이 붙어도 되는 거다. 주택 분양대행 되는 거잖아요. 주택 분양대행 업 되는 거라고요. 상담 되잖아요. 상담 업 된다고요. 컨설팅 업 되는 거잖아. 같은 건데. 이게 프랜차이즈 업 이렇게 부르잖아요. 업 때문에 X라고 하지 말 것.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른 법률 규정은 제외가 특수법인은 빼란 얘기야. 이제 중개업하려고 만든 중개법인만 놓고 문제를 풀 것. 중개법인만. 다른 법률은 제외. 이게 이제 중개법인만 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중개업하려고 만든 법인. 그러면 1번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등록이 안 되죠. 맞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돼. 대표자는. 법인 만들어서 사장님 해야지 시험 붙어야 된다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2번 한명회사가 개설 등록하려면 한명회사는 되나요? 돼요. 주식, 유한, 유한책임회사, 합자, 한명, 협동조합 되는 게 6개가 있어요. 한명회사 되는 거예요. 그럼 대표자 공인중개사, 대표자 포함인가? 아유, 대표자 제외. 대표자 제외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2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 포함이 아니라 제외. 3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전원이 예방교육 받을 것. 맞아요?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지. 실무교육. 예방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 일을 안 해봤으니까 실무를 알려주라고. 대표자 포함해서 임원 또는 사원 전원 실무교육 받을 것. 또 뭐를 물어보나 잘 보셔야 돼. 공인중개사 몇 명인지 계산하는 건지 실무교육인지. 지금 요거는 예방교육 때문에 틀린 거지만 실무교육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고. 대표자 포함해서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 실무교육 수료할 것. 아니라고 했어. 3분의 1을 어디서 받기 때문에 또 낚인다고. 3분의 1은 여기서 공인중개사 몇 명인지 계산할 때 대표자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실무교육은 전원 받을 것. 이사급들 전원. 4번 한명회사 되는 거죠. 개설 등록할 때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맞다고. 사원 이사급이잖아. 임원 이사급, 사원 이사급 전원 실무교육 받을 것. 맞다. 그 다음 5번 자, 개설 등록하려면 소유권에 의해서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소유권만 된다 그런 의미여서 X.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사용권 넓게 인정된다고. 사실 좀 애매하긴 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의제기 해봤지. 이것도 맞는 거 아니냐. 반드시가 들어갔으면 틀린 게 맞지만 반드시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되는 거 아닌가. 꺼지래. 안 받아줘. 왜냐면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게 온지 X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 문제 자체에서 답은 되게 쉬웠어. 그러니까 이제 답이 너무 쉬운 게 있으면 애매한 것들은 이의제기를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주관적이야. 가장 틀린 거, 가장 옳은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 문제 요것만 놓고 보면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 자체는 정답이 손들고 있었다고. 올해도 애매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답을 고를 때 별로 문제가 안 되면 이의제기를 안 받아줘. 그래서 이것도 이의제기를 안 받아줬다. 의미가 소유권만 된다. 그런 의미니까 그냥 X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항상 가장 옳은 거, 가장 틀린 거 그런 거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찍은 다음에 막 이의제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6번 사회적 협동조합이 키워드네요. 얘는 볼 것도 없이 그냥 바로 X지. 안 되는 거잖아. 안 되는 건 바로 X. 뭘 자본금을 확인해. 얘는 안 된다 그냥.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냥 협동조합은 되는데 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잖아. 그래서 얘는 7번은 그냥 협동조합이잖아. 되잖아. 된다고. 되는데 자본금을 얼마? 5천만 원 이상 해야지. 되는 놈들은 자본금을 확인할 것 5천만 원 이상. 협동조합은 되는 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 되는데 1,000만 원 이상 틀렸잖아. 얘는 6번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니까 그냥 바로 안 되는 거고.
8번 법인 아닌 사단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사단 난다니까. 된다고 하면 안 된다. 사단 법인도 안 되고 법인 아닌 사단도 안 되고 된다 그러면 사단 난다 이런 거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다음 이제 뒤에 업무 범위. 업무 범위도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우리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이게 또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다른 법률 규정 제외는 뭐만? 중개법인만 놓고. 1번 주택 임대 관리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근데 부동산 임대업은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임대업 X. 앞에는 되는데 뒤에 임대업 때문에 X. 임대업 X, 관리업 X. 말이 짧은 건 제껴. 세 글자짜리 그냥 제껴. 임대관리 된다고. 그럼 다시 질문. 임대관리 업 그러면 임대관리 업 되는 거죠. 말이 더 길어졌잖아. 말이 짧은 것만 제끼라고. 임대업 X, 관리업 X. 임대관리 O, 임대관리 업 O 된다. 2번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자기가 직접 이사업체 도배업체를 운영하겠대. 안 된다고. 소개만 하라고. 이사업 X, 도배업 X, 용역업 X, 용역이 제공 X. 자기가 직접 하는 건 안 된다고요. 법인이니까. 뭐만 된다? 소개 알선만. 이사 도배업체 소개, 용역이 알선, 소개 알선만 되는 거다. 3번도 낚이신 분들이 있어요. 3번도.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낚인 거죠. 분양대행은 주택, 상가만 되는데 이게 주택인가요? 아니잖아요. 주택 용지잖아. 왜 끝까지 안 읽어? 주택 용지는 뭐다? 토지다. 이거 안 되는 거지. 분양대행은 주택, 상가만 된다. 토지 안 된다. 주택 용지도 안 된다. 주택 용지는 토지잖아. 주택이 아니라. 주인법에서 주택이 대지는 막 주택이잖아요. 아, 그건 주인법이지. 그다음 4번. 아, 이것도 어려워요.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은 개공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 대상자가 개공이어야 돼.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공. 근데 보세요. 법인인 개공을 대상으로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그 대상자가 법인인 개공이래. OX 되는 거죠. 왜? 개공이잖아. 개공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법인인 개공도 개공이잖아.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그럼 개공이면 된다고. 그 대상자가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이런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건 된다고.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라? 개공을 대상으로 해라. 법인인 개공이잖아요. 공인중개사라고 안 나왔잖아. 그냥 공인중개사는 안 되는데 법인인 개공이잖아. 되는 거지. 사람들이 이것도 X라고 하시는 분들 꽤 많았어. 어떤 분은 법인인 개공, 법인인 개공 두 번 들어가니까 말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그냥 X래. 그런 게 어딨어. 개공을 대상으로 하니까 되는 거다. 5번도 낚이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아,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 번에 딱 안 보였어. 뭐가 틀렸어요? 동산. 야, 치사반스, 똥반스, 동산. 부동산이지. 우리 부동산 공부하는데 여기서 부자를 뺐네. 야, 치사하게. 그러니까 안 보이죠.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 동산 나오면 그냥 바로 제끼면 돼 우리는. 부동산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가 공매로 넘어왔네. 자동차 그거 입찰 서면 대신 써주겠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부동산에 대한 거다. 토지 건물 그거지. 이런 것도 치사하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이제 등록 결격 사유. 자, 등록 결격 사유는 넓게 이해하자. 등록이 안 된다 끝. 그럼 안 된다 그랬어요? 뭐도 못하게 하는 거? 중개 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 등록 결격 사유는 중개 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 넓게 이해하자. 응시 결격 사유 부정행위자 플러스 5년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은 시험 못 보는 거야. 시험. 근데 등록 결격 사유는 등록도 안 되고 중개 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
힘이 센 거다. 넓게 이해하자. 중개 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다. 얘는. 자, 1번, 2번은 쉬우니까 바로 보면 파산 선고받으면 뭐가 되는 거죠? 파산 선고받으면 파산자. 그렇죠. 파산 선고받으면 파산자. 법률상 개념 파산 선고를 받았잖아. 어떻게 하면 돼? 복권되면 된다고. 면책결정, 복권결정 이렇게 복권되면 결격사유 벗어나는 거예요. 복권되면. 이게 면책결정은 빚을 안 갚았는데 법원에서 해줘요. 복권결정은 빚을 갚은 다음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해줘. 법원에서 시작한 건 법원에서 끝내라고요. 파산자가 복권됐으니까 결격사유 아닌 거지. 얘 복권됐잖아. 파산자가 채무를 모두 다 변제하면 결격사유 벗어난다. 아니라고. 복권돼야 된다고. 복권. 면책결정, 복권결정 이렇게 복권돼야 되는 거다. 2번도 요것도 3번 나왔다 그랬어요. 최근에만. 피특정 후견인은 뭐예요? 특정한 일만 잘 못하시는 분이라고. 특정한 일만. 이건 결격사유가 아니다. 결격사유 아니니까 등록할 수 있다고요. 결격사유가 아니니까 등록도 되는 거예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결격사유. 상태가 메롱인 사람 중에서는 이렇게 2명. 피한정 후견인, 상태가 조금 메롱. 피성년 후견인은 완전 메롱. 피특정 후견인은 아니라고.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한 일만 잘 못하시는 분. 이건 결격사유가 아니다. 만약에 피특정 후견인도 결격사유다 그러면 여기서 상당수 집에 가셔야 된다니까. 특정한 일만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공부 못하시잖아 여러분들. 못하러 여기 있어.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피특정 후견인은 아니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결격사유. 지금 피특정 후견이니까 결격사유가 아니니까 등록이 되는 거고. 등록이 안 된다 그러니까 틀린 거지. 질문.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결격사유예요. 언제까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언제까지? 파산자는 복권되면 되잖아. 파산자는. 그럼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그렇죠. 종료 심판 받아야죠. 법원에서 개시 심판을 한 거니까 법원에서 끝내라고. 종료 심판. 종료 심판 받으면 결격사에 벗어난다. 피한정 후견인이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고 결격사에 벗어난다.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 정신 왔다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끝내라고. 파산자는 복권돼야 되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종료 심판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 미성년자는 나이 먹어야 되고 만 19세 성년자가 돼야 되고. 걔네들은 쉬운 거라고 이제. 3번은 이제 전과자를 조금만 정리해 보면 전과자에서 이제 감옥에 가는 거, 금고 감옥 가고 징역도 감옥 가는 거잖아요. 자, 감옥에서 살고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서 살고 나왔을 때 4가지가 있네. 살고 나오는 방법이. 만기 석방, 집행 종료 같은 거예요. 다 살고 나온 거야. 다 살고. 그러면 감옥에서 죄값을 다 치르고 징역 3년이면 3년 다 살고 나왔대요. 바로 그냥 결격사에 벗어나는 게 아니라고. 다시 3년 지나야 된다고. 감옥에 간 건 제가 나쁜 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고 나왔는데도 3년간 더 반성을 해야 돼. 3년간 더 결격사유가 돼요. 집행 종료, 만기 석방 같은 거다. 3년 지나야 된다. 다 살고 나와도. 자, 가석방은 중간에 나온 건데 중간에 징역 3년인데 2년 살고 나왔어요. 중간에. 그러면 남은 게 있다. 남은 1년을 우리가 잔영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가석방은 잔영기 플러스 3년 이렇게 했던 거. 잔영기 맞춰야지. 잔영기를 맞춰야 그래야 집행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징역 3년이면 2년 살고 나오면 감옥에서 2년 그리고 집에서 1년 3년 다 채워야 된다고. 이제 집행 종료가 되면 다시 플러스 3년. 만기 석방 집행 종료는 플러스 3년. 가석방은 가석방 플러스 잔영기 플러스 3년. 특별 사면 집행 면제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뭔가를 면제시켜 준 건데 뭐를? 잔영기를 면제. 잔영기 면제 3년은 더 해줘야 돼. 잔영기만 면제. 특별 사면 집행 면제는 잔영기를 면제시킨 거다. 일반 사면은요? 일반인 된 거. 징역 3년인데 2년 살고선 일반 사면으로 나왔어. 일반 사면으로. 어떻게 돼요? 나 일반인 된 거야. 전과 기록이 그냥 없어져. 전과 기록이.
요 특별 사면은 전과 기록은 남아요. 잔영기만 면제가 된 거야. 일반 사면은 그냥 일반인 됐다. 전과자가 아니라 일반인. 전과 기록 자체를 없애주니까. 그래서 얘는 즉시 벗어나죠. 일반 사면으로 나왔는데 뭐 더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오면 즉시 벗어난다. 일반인.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만 나중에도 비교하면 끝난다고 얘는. 그리고 집행유예는 감옥에 안 간 거죠. 집행유예 감옥에 안 갔는데 그래도 나쁜 놈. 금고, 징역은 감옥에 갔으니까 나쁜 놈. 집행유예는 감옥에 안 갔는데도 나쁜 놈. 그래서 어떻게 해? 결격 기간을 늘렸죠. 결격 기간을 원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면 2년간만 결격 사유였어요. 원래는. 근데 나쁜 놈이니까 결격 기간을 늘렸다고. 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얘 감옥 갔어요, 안 갔어요? 감옥에 안 갔다고. 본인이 이거 받았다고 생각해봐. 갈 거야? 안 갈 거잖아. 본인은 안 갈 거면서 왜 남들은 왜 보내 감옥에? 되게 근데 보내고 싶어. 그렇죠? 일단 애들 죄다 다 감옥에 보내버리고 싶어. 본인이 받았다고 생각해봐. 안 간다고. 아니, 집행유예는 이게 붙어있으면 무조건 감옥에 안 간 거야. 그러니까 앞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면 이 징역 1년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 낚이게 하려고 지금 써놓은 거야.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뉴스에서 집행유예 받았다 나오면 걔는 감옥에 안 갔다고. 그럼 이제 1년은 의미가 없고 원래는 2년간만 결격 사유였는데 그걸 늘렸어요.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2년을 더 더해서 얘는 4년간 결격 사유가 돼요. 원래 그냥 2년간 그러면 너무 짧단 말이야. 이게 나쁜 놈인데.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에다가 2년을 더 더해라 이렇게. 다시 질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았어요? 감옥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고. 그냥 안 갔다고 이제. 집행유예 감옥에 안 갔다. 근데 얘는 나쁜 놈이라고요. 나쁜 놈이야. 자, 징역 1년 의미가 없어. 감옥에 안 갔으니까. 집행유예 기간 3년간만 결격 사유가 아니라 이제 늘렸다고. 기간을. 그래서 5년간 그렇게 해야지.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다. 나쁜 놈이라 결격 기간을 늘렸다. 감옥에 안 갔지만 나쁜 놈이다. 집행유예 기간에다가 2년을 더 더해라. 벌금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벌금은 감옥에 안 가잖아요. 얘는 돈만 내는 거야. 집행유예보다 벌금이 훨씬 더 가벼운 형이에요. 집행유예가 더 나쁜 놈이 받는 거야. 집행유예가 벌금보다는. 예? 옛날에 그 야구 선수 강정호가 있었는데 걔가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받는 바람에 미국 비자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구 선수를 못 하게 됐죠. 걔가 그래서 제발 벌금만 때려달라 그랬어요. 벌금만. 돈은 많으니까 벌금 얼마든지 내겠다. 벌금은 집행유예만 제발 때리지 말아줘. 근데 집행유예 때려갖고 미국 비자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집행유예가 더 나쁜 놈이니까요. 뭐 운전자 교체하고 막 그런 짓을 했어. 그래서 아, 집행유예가 더 나쁜 놈이구나. 우리 어차피 감옥에 안 가는 거라면 우린 집행유예가 낫잖아. 벌금은 돈 내는 건데. 안 그런가요? 근데 집행유예가 더 나쁜 놈이긴 하다. 그게. 자, 그래서 얘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어서 법이 이 법 중개사법으로 한정해야 돼. 중개사법. 다른 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액수가 300만 원 이상 돼야 돼. 최소 300은 돼야 돼요. 벌금은 5만 원 이상이면 벌금이에요. 근데 벌금 5만 원 내고 결격 사유다. 이건 너무 억울하지. 그건 되게 경미한 범죄인데 벌금 액수가 낮을수록 되게 경미한 거잖아. 최소 300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벌금 나오면 법이랑 액수를 잘 봐야 돼요. 이 법 그리고 300만 원 이상. 자, 예를 들어서 형법 위반인데 300만 원 벌금형 선고예요. 결격 사유가 아니네. 300만 원은 충족이 됐지만 다른 법이잖아. 그죠? 형법 위반이잖아. 또 이 법 위반 중개사법 위반했어요. 근데 200밖에 안 된대. 300만 원 미만이네. 결격 사유 아니라고요. 자, 이제 질문. 징역 형법 위반 징역 선고 받았어요. 결격 사유예요, 아니에요? 형법 위반으로 징역 선고. 결격 사유예요. 나쁜 놈이야.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법이 안 중요해.
형법 위반 징역도 결격 사유고 다른 법 위반도 형법 위반 금고도 결격 사유고요. 집행유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법 위반으로 형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받아도 결격 사유예요.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선고 받으면 그냥 결격 사유. 법을 따지지도 않는다고. 벌금만 법이랑 액수가 중요한 거다. 벌금만. 문제를 풀어보면 3번부터 문제는 또 쉽게 나와요. 왜냐면 이 개념 자체가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잖아. 막 징역, 금고, 집행유예 이런 게. 그래서 문제는 쉽게 나오니까 3번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실형이 실제 감옥에 간다 그래서 실형이에요. 금고, 징역, 감옥 가는 거. 자, 집행 종료 다 살고 나온 거예요. 집행 면제 중간에 나온 거죠. 집행 면제가 특별 사면과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집행 종료, 만기 석방 다 살고 나왔어요. 집행 면제, 특별 사면 중간에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결격사유 벗어나나요? 그거 아니잖아. 3년 더 지나야지. 3년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 당한다 맞잖아요. 집행 종료도 3년 지나야 되고 집행 면제도 3년 지나야 된다. 감옥에서 살고 나와도 죄값을 치르고 나와도 3년 더 지나야 된다고.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나고 일반 사면은 일반인 된 거니까 전과자가 아니라 전과 기록 싹 없애줘서. 4번 집행유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3번 금고징역, 4번 집행유예예요. 그러니까 법을 안 써주잖아 아예. 법이 이 법이건 다른 법이건 상관이 없으니까 벌금만 법을 써준다고. 벌금은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이 법이건 다른 법이건 상관이 없으니까 법을 아예 써주지도 않아요. 다른 법 위반도 어차피 결격 사유니까. 그래서 집행유예예요. 유예 기간 만료가 됐어요.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세 당한다. 맞죠?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집행유예 기간 동안이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다. 감옥에 안 갔지만 나쁜 놈이다. 결격 기간 늘렸다. 5번 중개사법 위반 200만 원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아닌 거지. 벌금은 300만 원 이상 돼야 된다고. 300만 원 미만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200 결격 사유 아니다. 그리고 벌금은 법이 중요하다. 중개사법이 해야 된다고. 도로교통법 이거 아니라고. 다른 법 위반 벌금 선고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법이 중요하지 않다. 선고받으면 그냥 결격 사유. 벌금은 법이랑 액수가 중요하다. 벌금만 법이랑 액수가. 2법 중개사법 위반 그리고 얼마?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 결격 사유. 그런 내용들 보면 되고. 좀 쉬었다가 고용인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인 좀 쉽게요.